이제 오늘은요, 신령스러운 알미 스스로를 비추니 만법이 여여함으로 돌아간다. 영지자조 만법귀여 이랬습니다. 신령스러운 알미 스스로를 비춘다. 이 신령스러운 알미 자기가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하나뿐이어서. 만법이 만 가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여여함, 같으려 한결같고 한결같은 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신령스러운 알매 스스로 비추는 성품, 골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오랜 업습 때문에 어떻게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데 내 손을 이렇게 만지고 아침에 실제로 밥을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고 맛없는 거 먹으면 맛없고 좋은 사람 보면 실제 좋고 설레는 사람을 이렇게 만지면 떨리기도 하고 소름 끼친 사람을 만지면 막 소름 끼치기도 하고 이거 다 실제인데요. 자동차를 타면 좋은 차를 타면 탑승감이 실제 좋아요. 이게 실제 같잖아요. 이게 내 실제로 내가 직접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짜예요? 이게 어떻게 마음이에요? 실제인데 이렇게 여기잖아요. 다 실제 같거든요. 한 대 맞으면 아픈 것도 실제 같아요. 명백하게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마음이에요? 실제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떨까요? 이거 따져봐도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동차가 이제 썩은 오래된 아주 싼 그 탑승감 안 좋은 경차, 제가 이제 첫 자동차가 티코였거든요. 근데 그 경차 올해 50만 원짜리 티코였어요. 중고 50만 원짜리. 그런 차를 타고 갈 때는 경차 타고 티코 타고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경차를 타고 서울 부산 왕복을 하면서 다니잖아요. 그 옆에 큰 차가 휙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휘청거려요 정말로. 여기 여차 한번 넘어가겠다 싶고, 그러다 또 저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거 탈 때 이렇게 바닷가 바람 많이 부는데 높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겁나게 부는데 마침 또 거기 앞에 이곳을 지나갈 때는 바람이 휘청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설마 올라가는데요. 와 정말 이게 휙 날아가 가지고 바다 밑으로 훅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복잡한 소리인데 그런 티코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 하고, 뭐 비싼 차 있잖아요. 좋은 차, 안정감 있는 탑승감 좋은 차, 아무리 꽝꽝거려도 꽝꽝거리지도 않고 무슨 커피도 안 쏟아지고 뭐 이런 광고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소리 없는 그런 차를 탁 타고 가는 거, 누가 봐도 명백하게 몸으로 경험하죠. 알죠. 다르다 하는 거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똑같다 할 수 있냐? 어떻게 여여함으로 돌아간다 할 수 있어요? 만법이 여여함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티코를 타나 그랜저를 타나 전부 다 한결같은 여여함, 한결같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란 얘기거든요. 마음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별 따라가니까 그게 한 마음이 아니고, 티코는 티코, 아주 탑승감 안 좋은 티코고, 티코 지금 없죠? 특별히 그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누가 알겠어요?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하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하고 실질적인 경험이 다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예요 스님, 이거는 마음이 아니고 실제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일까요 마음일까요? 보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티코를 타고 가는데, 예를 들어 난생 처음 맨날 버스만 타고 다니다가,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닐 때 여러분 지방 안 살아보셨죠?
지방이 집이잖아요. 지방 소도시가 집인 사람이 차가 없이 사는 것에 대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니고 할 때 지방에 사람이 밤에 집을 가고 싶어도 집을 갈 수가 없어요. 차가 한 10시 넘으면은 차도 기차도 이렇게 딱 끝나요. 그럼 차가 한번 끝났잖아요? 그러면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이 버스 놓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중에 차가 있으니까 어디든 24시간 아무 때나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차가 없을 때는 아무 데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없어서 아무 데도 못 가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처음 차가 딱 생겼을 때, 그 티코가 생겼을 때 그 기쁨, 그 경이로움, 그 놀라움, 잊을 수가 없어요. 티코가 탑승감이 안 좋다는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티코가 휘청거린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티코기 때문에 휘청거려서 이런 차 못 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좀 큰 차에 비하니까 그때 휘청거렸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고, 그때 휘청거렸을 때는 모든 차가 다 이런 줄 알았어요. 티코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차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게 여차하면 티코는 뭐 좀 잘못되면 들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 행복했단 말이에요. 처음 그 티코를 타고 달릴 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그 안락한 탑승감과 그 자리도 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자동차라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딱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티코를 타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죠? 왜? 내 마음이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행복감을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티코는 쪼만해가지고 싸고 이런 차 나는 내 팔자야 이런 거나 타고 다니고 이런 생각이 없으면 여기에서 너무나 큰 행복감을 경험하겠죠. 근데 아무리 비싼 차를 타도 그 차 안에서 옆에 여러분 남편 아내 예를 들어 정말 짜증나는 사람하고 그 차를 타고서 같이 오면서 막 불안, 초조, 스트레스 이런 게 있으면 그 탑승감이 기뻐요? 내 마음은 지금 막 괴로워 죽겠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죽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보세요. 티코를 타고 비싼 차를 타느냐, 이게 그 탑승감을 결정하는가요? 자기 마음이 결정하나요? 마음이 결정하죠. 마음에서 나오는 분별 아니에요. 티코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비싼 차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왔죠. 마음의 분별이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했었고, 우리는 분별 따라 다니느라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런 차는 좋고 저런 차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그 분별할 때 이건 좋은 무언가로 나에게 등장하고 존재하고 이건 나쁜 차로 나에게 존재하죠. 그 존재감이 자기 분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충격적인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무슨 차를 탄지도 몰라요. 누가 바로 야 빨리 타 이래가지고 정신이 멍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혼이 반 넋이 나간 상태에서 그 친구 차를 타고 그 고향으로 가든지 어딜 갔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뒤돌아 생각해 보면 자기가 그 차를 타고 간 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마음이 예를 들어 집안에 뭔가 우환이 있다든지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든지 할 때는 마음이 온통 거기 가 있느라고 이 차를 탄지도 모르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여러분 나이 50, 60, 70 그 인생 몇십 년 그 전체가 생생하게 다 기억나지 않죠? 내가 마음을 좋다 하고 보냈던 삶의 추억들, 또 괴로웠어 하고 생각했던 삶의 추억들, 즉 좋았던 것과 싫었던 것, 취하려고 했던 것과 버리려고 했던 것, 분별을 좋은 쪽으로 분별했던 것과 싫은 쪽으로 분별했던 것만 떠오르죠. 지금 내 인생에서. 왜 그래요? 그것만 나에게 저장돼 있어요. 즉
그것만 나에게 존재했던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주 좋았던 경험이나 나빴던 경험만 내 인생에 존재했던 삶이고, 나머지 그냥 그런 인생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보내지 않았던 순간들은 다 버려지고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없다니까요. 아예 기억조차 나지도 않아요. 누가 친구가 와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일이 있었어? 몰라요. 본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즉, 왜 없을까요?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나에겐 그 일이 없었어요. 있었는데도 없었어요. 학창시절에 온갖 일들이 있었어요. 온갖 경험이 있었어요. 소풍 갔을 때 친구가 막 발표하면서 막 박장대소 하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발표하던 친구는 그 경험, 사람들이 나에게 열광하던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평생. 근데 그때 뭐 딴 거 생각하고 있었든지 딴 친구랑 옆에서 장난치고 있었든지 이런 사람 같으면 그때 그 친구가 가서 앞에 나가 발표하던 기억이 전혀 없을 수 있죠. 통째로 사라져요.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50년, 60년, 70년 내 나이만큼 살았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게 정말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건 정말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하던 장면만 나에게 있었어요. 즉, 있음은 어디서 나와요? 내 분별에서 나왔어요. 세상의 존재감은 어디서 나와요? 내 분별 속에서 세상의 존재감이 만들어졌어요. 만법, 유식, 만법, 만 가지 있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자기 분별의식이 만들어낸 존재감이에요. 실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분별해서 좋다, 싫다라고 분별했을 때만 그게 그런 방식으로 있다고 내가 생각해서 그걸 내 인생에 창조한 거예요. 마음을 보낼 때만 있죠. 그럼 보세요. 내가 어떨 때는 싼 차를 타도 좋게 느껴지고 어떨 땐 비싼 차를 타도 좋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차를 분명히 탔는데 차를 탔다는 의식 자체가 없을 때 많잖아요. 우리 친구가 자기 새 차 산 거 자랑하려고 차를 태워서 내 차로 가자 하고서 어디를 막 갔는데 차 안에서 딴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 차 자랑할 타임을 놓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얘기하느라고 막 심각했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야, 내가 그때 차 태워줬잖아. 그 차 좋지 않았어? 물어보면 그때 차 타긴 탔지. 전혀 기억을 못 할 수 있죠. 그럼 보세요. 분명히 차 탄 기억이 있는데 나는 차 탄 게 없는 거죠. 내 마음에는. 그죠? 그럼 그 차가 실제 하나요? 내 마음에 있나요? 자기 마음에서 실제감을 부여한 거예요. 그냥 차 탔는데 차 탄 게 아니죠.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해서 그 차를 존재감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차를 분명히 탔는데 나는 그 차를 탄 적이 없어요. 그럼 그런 마음일 때는 어때요? 티코를 타나, 아반떼를 타나, 소나타를 타나, 그랜저를 타나, 뭐 외제차를 타나, 전부 다 똑같단 말이에요. 타대 탄 바가 없어요. 좋은지 나쁜지 그 마음이 없어요. 그 차 탔더니 티코를 타고도 좋을 수도 있고, 분별 따라가면 좋을 수도 있고, 최고 좋은 차를 타고도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을 아예 하지 않으면 그 차를 탔다라는, 분명히 그 물질적인 그 차를 실제 내가 탄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마음으로 딴 거 생각하고 있었을 때, 마음이 딴 데가 있었으니까 그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물질 우주가 실제한다고 했잖아요. 차를 타면 차의 탑승감이 실제한다 했잖아요. 실제하는 게 맞아요? 마음의 일 아니에요? 티코 탔을 때, 뭐 좋은 차 탔을 때, 안 좋은 차 탔을 때 전부 다 마음 위에서 드러난 모양이에요. 그림자. 그 그림자를 분별하면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이게 나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좋네, 저건 좋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쁘네, 이럴 수도 있어요. 좋다 나쁘다는 생각에 따라 다르니까. 티코 안에서도 너무나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아무리 비싼 차에서도 최악의 지옥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분별 따라갔을 때. 그러면 이걸 탔든 저걸 탔든 그 탔다라는 그 모든 모양의 세계, 그거는 전부 다 이 한마음에서 드러난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 모양을 따라가면 그게 좋은지 나쁜지 분별되는데,
그래서 존재해야 되는데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때요? 그 모든 게 이 한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음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비추었을 뿐이에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비추는 이 자리에서는 좋은 차를 탔는지 나쁜 차를 탔는지 그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 없이 그냥 탔다라는 그 경험, 그 있음, 그것만이 진실하죠. 내가 그 차를 탄 줄은 알아요. 근데 나는 그 차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요. 근데 그 차가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은 없어요. 나한테 있는 건 오직 뭐만 있어요? 진실은 그 차가 좋다 나쁘다 이건 다 분별이에요. 뭐만 있어요? 차 가만히 보니까 차고 탔다라는 그 비추는 의식은 있었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신령스러운 알미 스스로 비춘다. 신령스러운 알미 스스로 비추는 이 사실은 언제나 있어요. 삶의 모든 경험이 신령스러운 알미 모양의 세계를 비추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분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아차리는 이 깨어있음 속에 있을 때는, 분별하지 않을 때는, 즉 분별 이전에 있을 때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떤 분별도 없어요. 그저 이 마음뿐이에요. 이 알매 성품뿐이에요. 신령스러운 알매 성품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모양이 없어요. 크기도 없고 빛깔도 없고 좋다 나쁘다도 없고 있다 없다도 없어요. 텅 빈 알아차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텅 빈 알아차림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이거는 만질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가요? 나쁜가요? 생멸인가요? 그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이 확인하는 이것뿐이지, 이 소리가 아닌 이 신령스러운 남 이것뿐이지. 이것이 삶의 모든 순간에 다 이것뿐이죠. 여기 있으면 마음법이 전부 다 여여하죠. 한결같이 이거죠. 마음법이 한결같이 이거예요. 좋은 것도 이거고 나쁜 것도 이거예요. 즉 삶에 좋은 경험이 있죠. 삶에 내가 그때 참 좋았어, 그때 참 나빴어. 좋았어 나빴어는 분별이죠. 분별 따라간 거예요. 그때 좋은 경험이었어? 난 그때 나쁜 경험이었어. 그럼 분별 따라가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좋았어 나빴어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별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마음법이 여여하지 않아요. 마음법이 이건 좋았고 저건 나빴어요. 근데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보세요. 좋았을 때 좋았어 나빴어 라는 그거에 대한 해석을 따라가지 않으면 좋은 게 있었고 나쁜 게 있었어요. 있으면 똑같죠. 좋게 있었고 나쁘게 있었는데 있으면 똑같아요. 내가 경험한 경험의 내용은 달라요. 삶의 경험의 내용은 좋은 경험, 나쁜 경험. 근데 내가 있었다는 이 사실은 언제나 똑같아요. 나쁜 경험을 하고 있던 나라는 존재감, I am, 나 있음. 좋은 경험을 했다는 그 좋은 경험이라는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걸 비추고 있는 이 성품, 이건 늘 한결같이 여여부동하지 않나요? 마음법이 전부 다 이와 같죠. 사과가 공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스님,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맛인데 내가 입으로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공해요? 이게 어떻게 마음이에요? 사과지?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사과를 분명히 누가 깎아준 사과를 분명히 먹고 있어요. 먹으라 해서 먹고는 있어요. 내가 막 너무 먹고 싶어서 먹을 때는 사과가 실제하잖아요. 근데 그다지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쩌지 그냥 나는 지금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막 심각한 대화를 나눠야 돼요. 내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를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사과 하나 먹으세요 하고 사과를 꺼내왔어요. 나는 지금 사과가 눈에 없어요. 지금 그 사람하고 내가 지금 승진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내가 지금 내 인생 어떻게 되냐 중차대한 얘기를 막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 따위가 지금 중요하겠어요? 근데 먹으라고 하니까 먹기는 먹을 거예요. 근데 그 사과 맛 있을까요? 사과 맛이 경험될까요?
이 사람은 입으로 사과를 먹고는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그것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사과를 생생하게 자기 입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사과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끼지 못해요. 왜? 마음이 사과에 가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이 사람이 하는 입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에 가 있으니까. 그 김 부장, 저 서울 자가 사는 김 부장이 그 윗사람한테 그 윗사람이 집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뭐 형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 형님이 뭐 안 좋은 얘기를 했죠. 막 뭐 잘릴 것 같다 이런 얘기 비슷한 거 했나 모르겠어요. 그때 그 얼마나 막 충격적이었어요. 그 상황이. 그 옆에 배경이 보이겠어요? 옆에 지나가는 고양이가 보이겠어요? 지나가는 행인 1, 2, 3, 4가 보이겠어요? 그 사람이? 거기가 공원이었는지 어떤지 그게 뭐 알겠어요? 오로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이게 그거밖에 마음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물질 우주가 다 사라진다니까요. 내 마음 보낸 그것만 있어요. 그런 경험 우리 다 해보잖아요. 그럼 보세요. 실제 그 경험을 했어도 그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거 가 있지 않으면, 분별이 거 가 있지 않으면, 분별이 간 것만 존재한다니까요. 만법유식이래요. 분별을 보낸 것만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진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그걸 분별할 때만 그게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므로 그것이 있고 그것이 있으므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여기 지금 이 시계가 있어서도 한 번도 시계를 보지 않고, 여러분이 저도 한 번도 시계를 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았으면 내 마음은 있는데 시계도 있는데 마음이 시계를 보지 않으면 시계는 없는 거예요. 시계를 보고 관심 가질 때 그때 내 마음이 있으므로 시계가 있는 이 연기적인 존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눈앞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얘는 본래부터 있었다라는 물질 우주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볼 때 창조되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서 희한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대충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입자를 보내잖아요. 입자를 보내면 입자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입자가 저쪽으로 쏴주니까 입자는 이렇게 흘러서 이 구멍으로도 나가고 저 구멍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간 모양이 저쪽에 찍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자가 현미경으로 그거를 딱 관찰하고 있을 때, 이쪽을 딱 관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반대인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렇게 두 개 다 찍히다가 갑자기 이쪽엔 안 찍히고 여기만 찍혀요. 관찰자에 의해서 이 알갱이라는 물질이 다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물질 우주 자체가 관찰자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즉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물질 우주는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지고, 뭐 이런,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고, 이런 귀신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질 우주가. 그 양자 물리학자들이 경악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물질이 내가 이것을 보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있건 없어질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잖아요. 얘는 원래부터 늘 있던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을 때 없고. 즉 그래서 이 세상은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다가 내가 그것을 볼 때 그게 존재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양자물리학 같은 상식 같은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언제나 물질 우주는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양자 스프 상체로 존재하다가 내가 그걸 볼 때, 의도를 일으켜서 볼 때 뭐 그게 양자 도약을 해서 갑자기 존재화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란 말이죠. 실제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게 말이 돼?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돼요. 근데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자기 경험으로 확인해 보면 내가 마음을 내서 볼 때만 그게 있잖아요. 내가 50평생 살았는데 집에 못 본 게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자취할 때 보면은 2년을 그 방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장판 밑에 뭐가 들어갔나 해서 장판을 걷어보려고 장판을 이렇게 걷었는데 거기가 물이 이렇게 흥건하면서 막 곰팡이도 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장판을 확 들었더니 그 밑에가 그 물기가, 오래된 물기가 흥건하면서 그 막 곰팡이 그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 또 했죠. 군법당에서 주지실에서 자고 있는데 참 얘기하면 이거 법문 들으시는 분이 아실지도 모르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전출 간다고 딴 타부대로 이제 전출 간다고 이제 그 신도님들이 모아가지고 선물을 주셨는데 비싼 이불이래요. 요를 주셔. 요를 이거 깔고 주무시라고. 되게 좋은 아주 비싼 이불 요라라면서 막 주셨는데 제가 받자마자 아이고 큰일 났다. 너무 큰 거예요, 부피가. 저는 항상 이사 갈 때 제 차 한 대로 갈 수 있는 양만 그 이상을 안 가지고 살았거든요. 군부대에서 맨날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니까 이사 갈 때마다 뭐 짐을 부리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차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 때문에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이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자다가 제가 수영장에 와 있더라 말이죠. 물이 진짜 방 안에 한 15cm 가까이가 이렇게 물이 찬 거예요. 그 두꺼운 이불이 있었으니까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불이 전부 다 그것도 완전 새까만 걸러지지 않은 그 흙탕물이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군정병 친구도 내무반가 잔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새벽 2시, 3시에. 밖에 나가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조사체 전체가 잠기니까 큰일 나다 싶어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정말 너무 간단한 흙이 이렇게 떠내려와가지고 흙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저 밑에. 그래서 그 위에가 전부 다 물로, 그냥 법당 전체가 물로 뒤덮여 있으니까 그 옆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막 나가가지고 삽을 들고 가서 그 물길만 터졌는데 이게 삽시간에 쫙 빠지고 제 방 물도 확 빠지더라고요. 언제 들었냐는 듯이. 뭔 얘기가 더 얘기했더라?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 좀 더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이렇게 살면서요, 자기가 경험한 모든 삶은요, 자기가 경험한 모든 삶은 자기가 마음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50평생을 살았어도 내 방 안에 아까 제가 말한 그 곰팡이, 그걸 모르고 산 사람은 곰팡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집 앞에 피어난 여러분 애기, 갓난애기 손톱보다 더 작은 지천으로 피어나는 꽃 중에 갓난애기 손톱보다 더 작은 꽃망울이 5 꽃잎이 피어나 있는 그 초록빛, 푸른빛,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까먹었는데 너무 예쁜 앙증맞은 꽃이 봄마다 지천으로 온 세계 다 피어나 있거든요. 그거를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어떻게 꽃이 이렇게까지 빛깔이 아름다울 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앙증맞고 예쁠 수가 있지.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 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작아서. 고개를 한없이 낮춰가지고 그 꽃을 보려고 작정을 한 사람 아니면 그 누구도 그 꽃을 볼 수 없겠구나. 이 꽃은 이 지천으로 피어 있지만 그 누구도, 사람은 그 누구도 이 꽃을 만나지를 못하겠구나. 내가 여태까지 20평생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때 20대 중반에 처음 만난 것처럼 아무도 못 만나겠구나 싶었단 말이죠. 실제 그 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없을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보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꽃을 못 만난다니까요. 이처럼 보세요. 물질적으로 있다고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보내야지 있어요. 그래서 유심연기래요. 마음에서 연기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연기라는 게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떻게 생겨났느냐? 연기,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이러잖아요. 인연 따라 일어났다. 유심연기, 오직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의 분별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또 아레아 연기란단 말이에요. 자기 아레아식이라는, 아레아식이 뭐예요? 자기 분별의식, 분별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게 자기 업식이에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의 업식이 있는 사람한테는 꽃이 아레아식 연기로 일어나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꽃을 보고 싶은 아레아식이 있으니까, 분별의식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겐 그 꽃이 아레아식 연기로 연기, 인연 따라 일어난 거예요. 근데 꽃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한테는 아레아식이 없거든요. 꽃을 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없거든요. 큰 사람에게는 꽃이 없어요. 연기하지 않아요. 태어나지 않아요. 탄생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법으로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성이라고 하잖아요. 연기로 생겨난 모든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공성이지. 연생, 무생,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무생, 생겨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아레아식 연기, 자기 아레아식이 그걸 볼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예요. 좀 덜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 있어요. 덜 유명한 정치인. 아무도 관심 없을 거예요. 왜? 자기에겐 그런 정치인이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 업식이, 내가 연구하는 분야를 그 사람만 유일하게 관심 가지고 그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면서 연구비를 막 책정해야 된다고 막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치인, 그 국회의원이 엄청 중요할 거 아니에요. 걔네들한테만 중요하겠죠. 그 자기네들 업식이 그러니까 그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사람만 눈에 띄고. 이렇게 자기 업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연 따라 생겨난, 연기적으로 생겨난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날 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우주가 이렇게 실제 있는데 어떻게 실제 없어요? 실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연기로 있는 거라니까요. 연기로 있는 것은 있는데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데 없어요. 있는데 어떻게 있는데 없을 수 있어요? 있는데 자기 업식이 없으면 나에게는 생겨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게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은 자꾸 이렇게 운동의 중요성 같은 게 저절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 운동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자꾸 군에서 하라니까. 왜냐면 운동 안 하면 시험 체력장이 있어요. 군인들은, 장교들도, 모든 군인은 무조건 체력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뭘 해도, 뭘 하면 일단 안 하면 몰라도 하면 잘하자 내지는 이런 성향이어서, 일반 장교들보다 왜 군종 장교라고 해서, 종교인이라고 해서 일반 장교보다 못해?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를 쓰고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죽자사자 했어요. 3km 오래 달리기를 할 때요, 연습하죠. 분명히 연습을 하는데 딱 시험 보는 날이 되면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내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을 그냥 다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열심히 뛰다 보니까 제 기억에, 제 지난 20년 동안요, 항상 1년에 한 번씩 죽을 뻔했어요. 죽을 만큼 힘든 경험, 1년에 한 번씩 항상. 그렇게 안 뛰면 되는데 희한하게 뛸 때는 또 열심히 뛰게 돼요. 그러면 3km를 최선을 다해 뛰고 나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쓰러져 있어요. 누워 있어요. 한 몇 분을 누워 있어요. 막 모르는 사람들이 보성이 괜찮으세요? 그땐 그렇게 운동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험 보려고 운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몸이 아파지니까 자꾸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제縄張리가 서울에서 상주, 부산까지가 다 제縄張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상주, 부산, 서울 그 중간에 오고 가면서 오다 가다가 들릴 데가 얼마나 많아요. 전국 다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때 갈 때 제가 뭐 힘든 게 아니에요. 올 때 갈 때 언제나 어디든 하여간 내가 산 하나씩은 가요. 일주일에 산 하나씩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안 가본 데 가는 걸 좋아해요. 안 해본 거 하는 거 좋아하고, 뭐 새로운 거 되게 관심이 많아요. 뭐 먹을 것도 좀 새로운 거 있으면 뭐 하나 뭐 한번 보고,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데를 한 번씩 가요. 그러다 보면 깜짝 놀란 것이, 제 평생 처음 알았다니까요. 근자에 한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정도 이렇게 제대한 다음부터 이렇게 걷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뭘 처음 알았냐면,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걷기 좋은 길이 많았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았구나, 이렇게 놀라운 풍경, 이렇게 놀라운, 그게 물론 이제 근자에 생겨났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있었어도 안 갔겠지만 옛날에는 또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잘 해놨구나, 이렇게 좋은 곳이 많은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때는 어때요? 이걸 누릴 시간이 없어요. 또 군에 있을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안에만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젊은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일하느라, 직장생활 하느라, 뭐 애들 키우느라, 뭐 회사에서 해야 될 임무 하느라 못 보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나이가 들고 이제 퇴직하고 나면 몸은 안 좋고 하니까, 회사 갈 일도 없으니까,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막 산에 가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산에 가면은, 특히나 이제 서울 사는 주로 젊은 사람이 많아요, 요새는. 특히나 이게 뭐죠, 이게 전범 씨는 분인가, 뭐 하여간 그분이 관악산 좋다래고, 뭐 그러니까 그게 또 유명해져 가지고, 뭐 시험 보려면 뭐 북한산, 뭐 연인을 만나려면 또 무슨 산, 뭐 그런 거, 또 뭐가 또 젊은 애들 사이에 있대요. 그때부터 서울에 있는 산을 가면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산을 가면요, 거의 대부분이 정년 퇴직하신 것 같은 어르신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처음 느꼈을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산이 많구나,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많구나. 또 어떤 분이 퇴직하셨는데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인가 봐요. 그런 분들은요, 퇴직하고 경제적 여유까지 있는 데다가 부부 금실까지 좋잖아요. 아,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이런 분 중에는요,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다대요. 한 달은 제주도 한 달 살이하고, 한 달은 뭐 동남아시아 어디 가서 한 달 살이하고, 한 달은 히말라야 가서 한 달 걷고, 한 달은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한두 달 걷다가 오고, 또 우리나라 돌아와서도 그 걸은 게 너무 좋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길이란 길은 안 다녀본 길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나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곳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독일 갔을 때 거기서 만나뵌 어떤 거사님이 1년에 2, 3주 정도를 휴가를 항상 낼 수 있대요. 그럼 당신은 1년에 한두 번씩 휴가 낼 때마다 2, 3주나 한 달 가까이 휴가 내가지고 자전거로 그냥 하염없이 간대요.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아무 데나 막 간대요. 근데 유럽연합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경계선이 잘 없잖아요.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닐 수 있잖아요. 자전거만 타면 유럽의 모든 나라를 다 갈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 막 온갖 나라를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한 3주 가다가 이제 일주일 남았으면 그때부터 이제 기차에 실어가지고 또 복귀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이 크고 나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딸하고 20대가 된 딸하고 둘이서 체코로 헝가리로 해서 막 동쪽으로 또 한참 가다가, 이제 시간 갈 만큼 가다가 또 시간 되면 또 차 타고 또 돌아 복귀하고, 몇 개 나라를 가고, 또 몇 개 나라를 이탈리아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 느꼈어요. 아, 유럽 사람들은, 딴 나라 사람들은 저러고 살 수 있겠구나.
한국 사람은 고작해야 한반도만 남한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봐야 제주도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와, 그런데 저 나라 사람들 저럴 수 있구나. 동서남북 모든 나라를 다 다닐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대요. 이렇게 즉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많죠. 죽을 때까지 경험 못하고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 세계가 나에게만 없는 거죠. 있지만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나에겐 없는 세계예요.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나에겐 그런 세계가 없죠. 그게 공하다는 거예요. 이제 없다라는 게 여러분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있는데 조선님은 이걸 어떻게 없다 그래. 공하다라 그랬지 없다 그러지 않았죠. 공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무중도 이러죠. 유무라는 건 뭐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게 중도적 표현이거든요. 언제 이걸 없다 그랬어요? 물질 우주가 언제 없다 그랬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공하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공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없다고, 왜냐하면 생각은 있다 아니면 없다밖에 몰라요. 공하다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둘 중에 하나를 딱 취사간택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공하다 이러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편리한 방식대로 공하다? 없단 소리구나. 이렇게 그냥 자기가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 놓고 나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면 생각으로 가면 이게 공하다 이러면 생각이 곧장 얘기를 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이게 없어?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없어? 내가 분명히 차를 타는데 어떻게 차가 없어? 내 집이 있는데 어떻게 집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하다라는 말을 생각으로 자기 분별로 받아들여 놓으니까, 분별은 언제나 취사간택밖에 못하니까 있거나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 해석, 판단,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밖에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물질 우주가 아니에요. 그 물질이 지 혼자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어요. 인연 따라 존재하는 것이고 연기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건 존재하다고 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어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즉 분별하는 모양의 세계 속에 사로잡힌 사법계, 현실세계라는 우리 분별의 세계, 중생세간이라는 사법계에서 볼 때는 있어요. 다 있어요. 어제 오늘 내일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법에서 보면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마음 하나가 있어요. 현실이 다 드러나 있는데 그 현실이 드러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제가 아까 만법유식이라고 했죠. 만법이 자기 분별의식에서 좋은 걸로 탄생하고 나쁜 걸로 탄생하고 있는 걸로 탄생하고 없는 걸로 탄생하잖아요. 만법유식이니까. 그런데 만법은 그렇게 좋거나 나쁜 걸로 탄생하는데 그건 실제적 탄생이 아니에요. 분별의식이 만들어낸 가짜 탄생이에요. 그런데 그 가짜 탄생 이면을 보면, 그 바탕 배경의 진실을 보면, 겉모양을 보면 만법 유식인데요, 그 바탕에 있는 진실을 보면 삼계 유심이라는 진실이 드러나요.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우주 전체가 오로지 마음일 뿐이다. 여여부동한 이 마음 하나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만법이 여여함으로 돌아간다. 여여한, 있는 그대로의 한결같은 이 마음 하나, 이 여여심, 마음 하나, 이 마음 하나로 돌아간다. 즉 분별에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온갖 모양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건 분별한 거고, 분별 이면의 진실로 돌아가면 마음법이 다 한결같고 다 여여하고 다 이 한마음에서 나왔어요. 일체 유심조예요. 다 이 마음 하나예요.